교보문고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기계발 카테고리의 베스트셀러를 보는데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보였습니다. 악인론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으며 그 책의 부제가 저의 마음에 강한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닥치고 성공해,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삶이라는 부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해봐야 내가 성공하지 않은 상태라면 5만% 헛소리가 되고, 그래서 네가 뭔데?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기에 유명해진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가지는 힘의 차이는 당연히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의 말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닥치고 성공해라 라는 말이 가슴에 참 와닿아서 책을 구매했습니다. 2006년에 SBS에서 연개소문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요. 그때 초반부의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침략하는데 연개소문이 칼을 던지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주인으로 살 것이냐, 노예로 살 것이냐 라고 말이죠. 물론 전쟁에서 지게 되면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사의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불편하지 않게 배려만 하고 산다면 그냥 그들의 노예가 될 수도 있겠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악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에게도 인생에서 쓸데없는 것을 남김없이 청산해버리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오로지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는 악인 모드로 전환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것인데요. 주변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표 달성에만 집중한 가장 위대한 악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신이 전쟁 중인 조선시대의 한 병사로 태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병사 생활이 고달팠던 나머지 딱 하루 훈련에 빠지고 술을 진탕 마신 채 잠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포승줄에 묶여서 한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장군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령을 바로 세우고자 너를 사형에 처한다.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장군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 위대한 성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숱한 훈련을 반복하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마음을 잠시 달래려고 딱 한 번 술에 취해 훈련에 불참한 것이 목숨을 빼앗길 만큼 잘못한 일일까요? 당신이라면 군유를 따르는 일이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은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일시적인 악인적 행동으로 조선 수군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신을 재무장하고 군유를 바로 세운 결과 압도적인 전력의 왜군에 맞서서 연전연승하면서 끝내 조국을 지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찰나의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한 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고 결국 그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남들에게 친절해야 되며 배려해야 되며 착하게 자라야 한다라고 말이죠. 물론 악인론이라는 책은 남들에게 피해를 끼쳐가며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어라, 이딴 내용의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되어 왔던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무조건 옳지만은 않다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를 쭉 살펴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을 만한 목차일 것입니다. 감사일기 대신 분노일기를 써라, 악인이 늘 승리하는 이유, 워라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4시간만 일하라고? 개소리도 적당히 해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무책임한 조언에 대하여 등등 약간은 듣기에 거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부자는 왜 청소를 열심히 할까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방정리를 못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라는 목차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과 상충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가장 먼저 봤습니다. 결국에는 저자도 방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소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는 하지 말아라, 꼭 청소를 해야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전문가를 불러서 약간의 투자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면 무조건 투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제목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신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연예인이 기부를 한다고 해도 네가 얼마를 버는데 그만큼밖에 기부를 안 해? 라고 비판을 하며 자신만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면서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정작 본인들은 남을 위해서 100원조차 기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은 돈을 벌려고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욕합니다. 본인은 그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해서 저 사람은 부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렇듯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 혹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1년차 상담사였을 때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공격적인 상담자들에게 머리를 숙여가며 사과만 하다가 어느 날 저자가 제시한 지침을 다 어긴 고객이 저자가 대충 상담했다며 클레임을 걸게 됩니다. 그분에게는 저자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자기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추가 상담까지 해드린 고객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던 행동들이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실수가 있게 되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너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다른 사람에게 100%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걸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라면 굳이 좋은 사람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노력해봐야 상대방은 무시를 지속하게 될 뿐입니다. 만만하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에게는 더 실망감만 주게 되고 더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개개인마다 모든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나랑 잘 맞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만큼은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한 부분, 안 맞는 부분을 상대방이 잘 이해해주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한 번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저는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한 번의 잘못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상대방은 자꾸 저랑 안 맞는 점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나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나 스스로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평상시에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고 어쩌다 한번 상대방과 뜻이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은근히 나랑 맞는 부분도 있네? 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또 찾아보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눈치를 보고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관계에서 한 개인에게 나를 맞추려고 해봐야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맞추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나이며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이죠. 반드시 착하게만 살아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 잣대라는 것은 결국은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입맛에 나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야 라고 하면서 다른 이에게 막대하고 함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입부에 말했던 것처럼 이 책의 부제목처럼 닥치고 성공해라. 그렇다면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배받지 않는 삶을,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채널명처럼 사라지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자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그냥 태어난 김에 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발전하면서 살자라는 게 채널의 정체성입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